안녕하세요. 향기나무 탐험을 즐기는 엄마 최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나무 지도를 그리는 엄마 정지선입니다. 자, 목에 핏대 터지게 내 거야 라고 외치는 애들. 그 다음에 내가 다 이겨야 돼. 내가 1등 해야 돼.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네, 많이 있고요. 네. 우리 아이들도 클 때, 아기 네. 때, 고를 때 있잖아요. 그 시기가. 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음, 그러면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 어머님들도 친구 또래들을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아이들도 좌절감을 경험을 상처도 하게 많이 되는 거죠. 받고. 상처가 되는 네. 거죠. 우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 향기나무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점검하죠? 어머님의 양육 태도를 네. 먼저 점검을 해서, 얼만큼 수용적이신지, 네. 얼만큼 기준이 갖고 계신지, 네. 그걸 이제 점검해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오냐면 지나친 수용과 일관성이 없는 성향의 양육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차라리 엄한 양육은 약간 힘을 풀면 되는데 네, 이 네. 수용적인 거는 오히려 조금 더 힘들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틀을 다시 이제 만들어가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구조를 진짜 네. 이제 세워야 되니까. 네네. 네.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수용적인 양육 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려요. 어머님들 많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게, 우리 아이가 욕심이 좀 많아서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그런 욕심이 많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욕심 많은 아이들은요, 남의 거 안 봐요. 자기 거에 집중되고 네. 침범 만든 거를 굉장히 못 견뎌하죠. 네. 오히려 욕심 많은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진 거에 주의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인의 것에 대해서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아이들은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니라 허기진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허기라는 말에 진짜 어머님들도 너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애쓰시는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기가 어떤 의미로 허기일까요? 뭐냐면 되게 애쓰셔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요. 주시는데 뭐냐면 그것을 담는 그릇이 너무 커요. 채워도 한도 끝도 공간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 네, 그래서 채워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양육을 할 때는 아이들 발달에 맞춰서 적당한 높이와 적당한 넓이의 울타리 그릇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의 만족감, 채워짐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양육의 틀이 너무 광활하게 넓다 보면 아이는 항상 빈곤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네. 네. 많이들 어머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키워야 되고 안 된다라는 말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자유롭게가 적당히 그 한계 안에서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되고 분명하게 안 되고가 전달이 잘 됐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머님들은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향기나무에서 저희가 몇 번의 수업의 한계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얼굴이 펴서 봐요. 뭔가 불만족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껏 놀고 네. 아이도 항상 깊이 놀길 원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미 놀라 그러면 끝나. 우리 향기나무에 되게 중요한 재밌는 규칙이 있잖아요. 재료에 관한 규칙.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막 애들이 좋아하는 구슬이라든가 보석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고 싶어해요. 작품을 만드는 거에 주의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챙겨가는 거에 집중을 해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원칙으로 이거는 작품에만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는 없어. 정말 치사하게 요만한 정말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저희는 딱 감고 이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 붙여서 네가 가져가는 건 괜찮아. 라고 해서 요 규칙을 계속 설명을 해주죠. 네. 뭐 고까지 거 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갈등이 있어요. 아이가 계속 여기에 주의를 두고 맞아. 여기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작업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쩌다 주면 음. 저번엔 줬는데 왜 오늘은 안 되냐라고 해서 더 불편한 마음으로 네. 이 상황이 되고 집에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작품에 더 집중하고 멋진 작업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일관성, 규칙, 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 같은 경우에 아이의 지적 욕구는 항상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은 새벽까지 읽어주신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네. 책이 약간 좀 약한 매체이긴 하지만 네네네. 네, 그것도 정해놓고 네.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럼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굉장히 집중을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적당한 선에서의 양육에 있어서 한계를 정해주고 그것을 일관성을 갖고 유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서는 안정적인 그리고 자기 안에 채워짐을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성장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내 거야라고 외치는 아이라고 한다면 어머님의 양육 스타일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